평생 사랑만 줬는데 왜 노년엔 돈이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퍼줬던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 그것이 노년의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존엄도 없고 선택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진실을 함께 마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한 걸까? 자식들한테 다 해줬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외로운 걸까?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십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걱정돼서 참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품위이고 당신의 자유이고 당신의 존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노년의 돈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돈을 지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돈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와닿으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네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노라고 솔직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살 박순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순례 어르신은 젊었을 때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2번이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당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떼다 팔면서 2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 혼자 그 고생을 감당하셨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딸은 서울에서 결혼을 잘했습니다. 순례 어르신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수중에 있던 돈 8천만 원을 선뜻 내어드렸습니다. 딸이 둘째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야 한다며 또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자동차를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때도, 딸이 아이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을 때도 순례 어르신은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이 일흔이 되셨을 때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엔 걷지도 못한다고요. 수술비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번 돈이, 자식들에게 준 돈이 통장에는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랬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대출이 있어서요. 집값도 오르고 애들 학비도 많이 들어서 당장은 힘들어요.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빠듯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순례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우셨다고 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못 받으면 걷지 못하게 될 텐데, 걷지 못하면 혼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랍니다. 결국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알아보러 가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녀가 있느냐고 물었고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방 안에 며칠을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싶으신 분들, 내가 저 어르신과 비슷한 처지다 싶으신 분들, 지금 얼마나 많으실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례 어르신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이 평생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선택권입니다. 심리학에 손실혐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연구한 개념인데요.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얻었을 때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돈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잃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잃는 겁니다. 병원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추울 때 난방을 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과 돈은 인간이 자유롭게 살기 위한 2가지 기둥이라고요.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의존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정확히 이 상황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국가에게, 혹은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존엄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통제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고 그 통제감을 잃을 때 우울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증과 치매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통제감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 건 통제감을 잃는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돈이 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감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나가는 돈을 멈추세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돈을 드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 안전 안내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본인이 착용한 후 어린이를 도우십시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먼저 쓰러지면 아이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돈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무너지면 결국 자녀들이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더 큰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경조사비를 드린다면 지금 얼마를 드리고 계십니까? 5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을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딱 마음만 전달하세요. 금액이 줄어들어도 마음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자녀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돈이 지금 어디로 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출을 파악하지 않는 것, 이게 노년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습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출은 뇌가 인식조차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독료, 보험료, 건강식품 자동 결제,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돈들이 어르신들의 통장을 조금씩 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내역을 꺼내보세요. 지난 석 달간의 내역을 한 번만 훑어보세요. 본인도 몰랐던 지출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써보지도 않은 앱 구독료 가입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 보험, 효과도 모르는 건강기능식품 정기 배송. 이것들부터 하나씩 끊어나가세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36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병원을 미루지 마세요. 단,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세요. 이건 서로 반대되는 말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도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미루는 것. 또 하나는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며 필요도 없는 검사나 약을 쏟아붓는 것. 작은 증상을 무시하다 큰 병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훨씬 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반대로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다니며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도 통장을 빠르게 비우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단골 의사 한 명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 의사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치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 복지 혜택을 외면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평생 낸 세금이 돌아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 노인 의료비 감면, 교통비 지원, 주거비 지원, 문화바우처, 식사지원 서비스, 이 외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혹은 복지로라는 정부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모두 챙기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사기를 조심하세요. 아니,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유사투자자문, 불법 다단계는 해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이 외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먼저 믿음을 삽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돈을 가져갑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기적 같은 효과를 약속하거나 부동산 투자로 2배, 3배를 벌 수 있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로 접근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사기의 신호입니다. 어떤 제안이든 자녀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먼저 상의하세요. 급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이게 사기꾼들의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좋은 기회는 하루 이틀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 복지관 직원, 종교단체 사람들이 투자를 권한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당신에게 진심으로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돈을 꺼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6번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모으는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저축이냐, 앞으로 몇 년이나 산다고.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70세 한국인의 평균 기대 여명은 여성의 경우 약 18년, 남성의 경우 약 14년입니다. 70이 되어도 아직 15년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준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루에 5,000원씩만 모으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필요한 순간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갑자기 수술이 필요할 때, 냉장고가 망가졌을 때, 집수리가 필요할 때, 그 돈이 당신을 지킵니다. 7번째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반드시 주거 안정을 먼저 확보하세요. 집값이 오르고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전세로 사시거나 월세로 사시거나 자녀 집에 얹혀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알아보세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8번째입니다. 건강이 곧 돈입니다.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요양원에 입원할 경우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중증 질환으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의료비를 평균 30% 이상 적게 지출한다고 합니다. 걷기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 30분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또한 식단을 조심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 돈을 쏟기 전에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세요. 값비싼 영양제보다 신선한 채소와 적당한 단백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9번째입니다. 돈에 대해 자녀와 반드시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내가 약한 것 같고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체면이 상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대화를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당신의 재정 상황을 자녀와 공유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기대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없으면 나중에 훨씬 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하고 침묵이 오해를 만들고 오해가 관계를 파괴한다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솔직한 대화가 서로를 지켜줍니다. 10번째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일이 곧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이라고.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그 능력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주인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순례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방 안에 며칠을 누워 계시던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인 중 한 분이 지역 복지관을 통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알려주었고 어르신은 결국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내 신세가,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하는 내 신세가 너무 서러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어르신이 서러웠던 건 아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자신이 서러웠던 겁니다. 그 서러움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당신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비어 있다고 해서, 지금 자녀에게 많이 퍼줬다고 해서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쟁을 견뎌냈고, 가난을 이겨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삶에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이 단단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존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가운데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번호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1번이다 싶으신 분은 1번, 5번이다 싶으신 분은 5번, 여러 개다 싶으시면 1번, 3번, 7번 이렇게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쓰기 어려우시면 숫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이야기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더 당당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시작의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